안녕하세요, 한인부입니다. 오늘은 원더깨비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를 알게 되신 거는 아마 엄마표 경제교육으로 알게 네, 되셨나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엄마표 경제교육 코치, 그리고 엄마표 경제교육에 관심 음.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깨비드림 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있는 성유미, 원더깨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지세요. 정말 멋지세요. 멋져요? 네. 뭐가 멋진가요? 저는 이런 브랜딩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네. 하셨잖아요. 아, 그쵸. 몇 그리고 년 된 거예요, 이것도. 회사를 그만두셨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무모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멋있으십니다. 건. 무모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 이 책을 집필하셨는데 2년 전 3년 됐어요. 3년, 벌써 3년 됐나요? 네. 3년 전에 집필하신 책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읽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은 돈을 아는 아이 꾸는 아이는 꿈이 다르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 말고도 집필하신 책들이 있는데 그쵸? 전자책이 몇 권 전자책으로 있고 쓰시죠. 지금 이제 요거의 두 번째 버전 책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계시나요? 네. 기대하고 앞에 있겠습니다. 조금 썼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아유.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블로그는 언제 시작을 하셨을까요? 저는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전에 했어요. 2005년부터. 2005년부터. 네,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나의 개인 계정이었죠. 네. 뭐 회사 다니는 얘기 그런 것 하고 이제 결혼하고 뭐 결혼 준비, 내가 성장해가는 그 연령대별로 그런 결혼 것들 쭉, 준비까지 네, 다 결혼 하셨어요? 준비, 그다음에 네. 아이들 키워가는 거 쭉 육아 블로그 위주로 거의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육아 블로그 네, 위주로. 그러다가 이제 경제 공부만 따로 담는 블로그로 옮겨 탔죠. 그게 지금의 원더깨비 블로그예요. 아, 네. 2019년 정도부터는 원더깨비 블로그에다가 네. 저의 공부 이야기를 공부 담았고, 이야기를. 네, 그때부터 경제 공부, 뭐 부동산 공부, 신문 보고, 그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목표 적고 감사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기 개발한 내용들을 그렇게 적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게 오게 됐네요. 그럼 부동산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아, 부동산 공부로 이 세상에 입문했습니다. 2019년이면 너무 좋은 시기네요. 아, 부동산 공부를 입문한 거는 15년이고요. 15년. 네. 딱 블로그를 좋네요. 19년부터 15년부터 그 전에는 시작을 블로그에다가 공부를 기록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내용을. 왠지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거죠. 나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애는 안 키우고 부동산 맞아. 공부를 하네? 라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지인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는 좀 비밀로 하면서 하다가 아예 블로그를 갈아타서 2019년부터는 거기다가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카페 개설은 언제 하셨을까요? 카페 개설은 2020년 3월이에요. 네, 준비를 2020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카페는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이 책이 2020년 2월에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책이 나오고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열었어요. 근데 이 독서 모임 후기를 올릴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카페를 방법이네요. 만든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정말 뭐 지금처럼 깨비드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단지 후기를 좀 모아둘 곳이 필요해가지고 필요해서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카페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카페는 즉흥적으로 만든 거예요. 즉흥적으로요? 네. 아, 네. 그럼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한 4개월 정도 만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빨리 하셨네요. 네.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진짜 목차가 나오니까 네. 그냥 하루에 한 꼭지씩 쓰자 해가지고 쭉 썼고 퇴고까지. 퇴고까지. 그래서 네, 쓴 건 4개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편집 작업이랑 이런 거 거쳐가지고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게 한 2개월 정도 2개월 걸렸던 정도. 정도. 네. 저도 저만의 책을 빨리 만들고 싶네요. 충분히 지금부터 쌓아가시면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이 책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건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 기입장을 많이 쓰셨다고 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금전출납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거였는데 거기 이렇게 칸이 네. 쳐져 있고 아, 그거를 엄마가 사줬는지 아니면 내가 문구점에 가서 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용돈은 그때도 뭐 받았고 얼마를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또 기억은 기억이 안 안 나지만 나시죠? 아무튼 그 당시에 제 손에 1,000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몇백 원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네. 그런 걸 어떻게 쓰셨어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거의 안 쓰고 하나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제가 학교에 갈 때 육교를 건너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육교에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동냥하는 분들이 맞아.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 본 할머니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제 주머니에 있던 1,000원을 그냥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1,000원이라는 큰 돈을 정말 큰 돈이네요. 왜냐면 그때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50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20개 사 먹을 수 있는 그 10원짜리 불량식품도 그쵸.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그러면 초등학교 그럴 1학년이 것 10,000원을 같은데. 기부를 한 셈인 네.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되게 마음이 떨렸던 기억이 남네요. 부모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기부했다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혼날까봐. 혼날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빠가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고 아, 정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을 네. 두셨네요. 아마 저희 부모님은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1,000원이나 왜? 아껴서 쓰는 돈을. 저도 되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어릴 적 꿈이 네,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랬었죠. 피아니스트가 꿈이시더라고요. 피아니스트 혹은 네.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이런 걸, 선생님. 네, 꿈을 맞아. 꿨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음대 수업을 청강을 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혹시 지금도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피아노든 발레든 다들 선생님이 되는 게 되게 많은 아이들의 지금도 꿈이잖아요. 내가 보고 자란 분,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렇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만나면 간호사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해줬어. 그럼 난 꿈이 간호사가 되고 의사 선생님이 꿈이 되고 막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 그럼 선생님이 꿈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게 막연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현실을 알잖아요. 나는 피아노에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그냥 취미였던 취미. 거고 진짜 손가락도 굉장히 짧고 이게 피아니스트가 될 싹은 아니었던 근데 그냥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아쉽긴 했어요. 도전도 그러실 못 것 해보고 같아요. 대학 가서 청강까지 들으실 네, 정도면 맞아요. 굉장히 꿈을 크게 꾸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음악이 삶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요. 좋다. 근데 지금도 저도 접었죠. 근데 즐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즐길 수 이제는 있죠. 즐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주를 하고 그런 취미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즐길 줄 알게 된 게 굉장히 어렸을 때. 즐기세요 지금도? 그럼요. 좋습니다. 너무 좋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어떤 곡을 네. 즐겨 치시는지. 네. 회사 생활을 얼마나 하셨고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퇴사를 해야겠다는 그 계기가 궁금해요. 회사는 19년 정도 다녔어요. 19년 차. 그러니까 만으로 18년 다닌 것 같아요. 와, 정말 오래 다니셨네요. 근데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던 건 회사 바깥의 세상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시작으로 회사 바깥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 노동을 들여가지고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네. 정말 다양한 돈 버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첫 번째 계기였고 언제 다음에는 알게 되셨어요? 그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 알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게 2015년부터 네, 그렇죠. 그때부터 나도 회사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동산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뭔가 부동산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책을 쓰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살아남는 방법. 네,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것을 작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조금씩 키워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이상향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매진하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회사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해두신 거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의 일들이 즐거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주도적으로 더 살고 싶다는 니즈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회사 바깥에서의 이런 활동과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내 손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를 다들 못하셔서 못하죠. 지금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러고 싶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촬영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멋진과 동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힘듭니다. 회사 나오는 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퇴사원 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쵸.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고민을 엄청 했는데 막상 딱 퇴직원 올리고 결제 나가고 짐 싸는데 진짜 순식간에 끝나버렸고 그게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누가 잡지 18년을 않아요? 아니요, 잡고 안 잡고 잡죠, 당연히. 잡죠. 회사는 항상 잡아요, 일단.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20년 가까이를 내 삶의 일부로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순식간에 끝날 수 있구나. 엄청 허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거를 결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신랑을 5년 안에 퇴사시키고 네네. 싶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멋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부인님이네요. 신랑분은 아직 회사 저희 다니세요? 신랑은 원래 프리랜서로 프리랜서세요? 네, 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퇴사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던 이유도 누구 하나는 좀 안정적으로 그쵸. 회사를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집은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여자분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일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반대였던 거죠. 부동산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전국을 임장 다니시고 돌아다니셨다고. 그랬죠. 근데 애들이랑 같이 가진 않으셨어요? 같이 갔습니다. 뭐 가까운 곳도 같이 가고 네. 먼 곳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먼 곳에 갈 때는 거의 가족 여행으로 이제 재밌겠다. 여행을 빙자해요. 네. 다 데리고 내려가서 내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은 아빠에게 맡기고 집중하고, 그 외에 좀 여유 있게 돌아도 되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돌고. 그러면 그랬어요. 남편분도 같이 좋아하신 거예요?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하세요? 그럼요. 그냥 집에서 자고 싶은데 아,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어디 나가자고 아. 하냐. 그렇구나. 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집순이인데 이때 집순이의 탈을 많이 벗었어요.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재미를 좀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임장을 다니면서 여행의 그 욕구를 해소했어요. 어차피 여행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네. 낯선 곳으로 가는 행동이잖아요. 다른 지역을 이렇게 탐방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여행인 거니까. 임장은 여행이 아닌 것 같던데 너무 여행하듯이 많이 네. 노력했죠, 진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그래서 이 책 자체도 네. 사실은 그 산물인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경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엄마의 생활에 끌어들일까? 라는 고민 끝에 그럼 아이들에게도 경제를 가르치자 라고 해서 임장도 같이 다니고 엄마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들을 아이들과 공유하기 시작한 거. 좋네요. 네. 제 목표도 그건데 네. 모든 걸 그게 같이 하는.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다니는 거. 같이. 네.
엄마가 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 동참시키는 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부담스러워서 경제교육을 시작을 그쵸, 못해요. 맞아요. 엄마가 내가 잘 모르는데 뭘 어떻게 애한테 정말 가르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미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경제활동은. 거기에 아이들 동참시키면 그것만으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교육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 아빠가 망했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집 망했어 이렇게 네. 말을 하니까 반응이 좀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놀랬죠. 일단은 망했다는 건 알잖아요. 놀랐는데 아빠가 망했어라고 해서 우리 집이 뭔가 크게 달라지는 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저희가 엄청나게 고급진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죠.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했으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로 살짝의 충격요법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 방어막으로 쓴 거죠. 대단한 결심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일단 첫째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였고 몇 살 때 그때가 시작하신 4학년 때였죠. 4학년 네, 때. 네. 그랬고 둘째는 더 어렸으니까 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아이들이 좀 커서 엄청 사춘기 시절 이때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죠. 당연히 충격요법을 일부러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굉장히 좌절하고 막 소심해지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래 이제부터 극복하면 되지 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 이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비관하고 하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해결책이 없을 때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 희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좌절할 대상은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전보다 조금 더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안에서 더 즐겁게 놀 수 있었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어서 아는데 이 프로젝트 아빠가 망했어 프로젝트를 조금만 설명을 네, 좀 네, 해주시겠어요? 실제로 망하지 않았더라도 망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어떤 현재 살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을 조금 더 극한으로 몰고 가는 네,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작고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가요. 대단하죠? 네, 그렇게 해서 몸테크를 하는데 결국은 주거비를 조금 줄여서 남은 이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주거비를 줄인 만큼 뭐 예를 들면 내 자가집에 살고 있다가 전세 혹은 월세집으로 갔다. 그럼 이만큼 남는 돈을 더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거죠. 네. 부동산으로 따지면 네. 내가 나중에 가서 살고 싶은 곳 그런 곳에 가다가 아예 미리 자금을 좋은 묻어놓고 방법이네요. 네. 네. 이 자금은 그 상급지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에 어떤 결핍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도 종잣돈도 좀 모으고 하면서 언젠가 진짜 아이들이 컸을 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네, 오잖아요. 오죠. 특히 초등학교 올라갈 때 맞아요. 중학교 진학할 때 엄마가 미리 이런 좋은 집을 마련해 뒀지 라면서 오.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게 전세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월세도 가능한 월세로도 가능해요. 제가 요거를 심정섭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해준 이제 사례 중에는 네. 굉장히 신축 아파트 좋은 곳에 사시다가 네. 좀 이제 다세대 안 다세대. 좋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완전히 더 극한으로 가신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목돈을 모아가지고 그 목돈을 마련해서 정말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이게 특히 부동산 상승장일 경우에는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사실 월급 모아가지고 투자금 모은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주비를 조금 줄이는 관점에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교육을 조금 섞은 거죠. 자녀 교육의 효과까지 노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월세를 살거든요. 네네. 근데 신랑은 항상 여기 우리 집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망해서 여기 온 거야. 오빠 사업이 아이들한테. 망했어.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이제부터 너희들이 갖고 싶다는 거 무조건 다 사줄 수 없어. 노력하자. 우리 함께해. 너무 우리 좋은 가족은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똘똘 뭉치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동지. 동지가.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아주 좋습니다. 부모가 희망을 보여주는 게 되게 그런 것 중요해요. 같아요. 부모의 역할을 보고 네. 아이들은 다 보이니까. 부모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실제로 진짜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정말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자존감이 높아야 맞습니다. 아이들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더라고요. 그럼요. 원래 부끄러운 건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 아빠 망하기 프로젝트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종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기간은 얼마나 하셨나요? 4년 정도를 이제 낡은 집에서 살았고 이게 뭐 이제 됐다라고 해서 끝낸 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중학교 진학하게 되면서 조금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사를 왔는데 환경이 이전보다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아빠는 망했으나 그동안 그래도 4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그 낡은 집에서 살고 해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우리 집 잘하셨네요. 형편이 갑자기 막 핀 건 아니다, 얘들아.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네, 하자. 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제가 받고 자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왜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높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원래 그랬을 그쵸, 거야. 그쵸. 이렇게 어려서 막 근데 잘 모르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엄마표 경제교육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강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네. 경제교육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경제서적을 읽고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셨는지. 경제교육을 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 그 2015년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제라는 것만 공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자기계발이랑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 맞아요. 네, 재테크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삶의 자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주식 잘하는 법, 이거는 경제교육의 큰 범주 안에 진짜 일부, 투자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거 말고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부터 왜 나는 항상 돈이 없는가, 이런 것까지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알면 훨씬 더 탄탄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깨달았던 거죠. 내가 왜 어릴 때 이런 걸 몰랐을까? 그렇게 이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다고 엄마가 얘들아 경제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기에는 지식도 미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진짜 일상으로 아이들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엄마의 일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거, 투자 공부하러 다니는 거, 엄마가 읽는 책, 그리고 책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우리 집안일 하는 것들,
그리고 시장 가서 뭐 장 보고 이런 걸 모든 행동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옛날 같으면 애들 손을 잡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빨리빨리 엄마가 그치. 할 일 네. 하고 빨리 가자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뭘 하는 거고, 엄마 여기 왜 왔고 뭘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계속 좀 더 설명해. 현명하고. 네.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이 모든 행동에 아이들을 동참시키면서 이 행위들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얘기 나누고. 아, 네, 그냥 너라면 어떻게 할 네, 거야?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토론을 하네요. 그쵸. 음. 생각을 물어보고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다시 반문하고 계속 계속 하는 하부르타. 하부르타. 네, 이게 하부르타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얘기, 네,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네요. 토론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전 질문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질문을 해봐야 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GTP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쵸.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잘 하는 만큼 걔가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틀린 답일지라도 그 책에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편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은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분배해서 이렇게 네. 일을 주고 네. 용돈을 주시나요? 지금은 이 책에 썼던 거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주고 있긴 해요. 이거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 용돈이라는 거 아직 아이들이 이제 받고 있지 않고 네. 이제 좀 뭐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라는 분들이 적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책이네요. 네. 그래서 집안일로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거지를 하면 얼마, 용돈 메뉴판을 활용해가지고 설거지하면 얼마, 방 청소하면 얼마, 뭐 걸레질하면 얼마,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런 지금 카페에도 아메리카노는 얼마, 카모마일은 얼마 이런 것처럼 그 항목들의 가격을 다 매겨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돈으로 바뀔 수 있네? 이 내가 경험이 하는 처음인 행동. 내 노동이, 내가 하는 노력이, 그리고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의미가 있고 이것이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노동이라는 개념, 근로소득의 개념을 먼저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너무 좀 당연하게 네.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해진 금액 있잖아요. 주급 혹은 이제 월급식으로 일주일에 얼마 용돈, 한 달에 얼마 용돈, 우리가 보통 용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대신 너희는 이 용돈을 받는 대신 어떤 일을 해야 해 라고 아예 규칙을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그 용돈 규칙이 좀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고학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집안일 한 건 한 건 하고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이들과 모으는 공동 저금통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벌금을 모읍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공동 저금통은? 벌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용돈 메뉴판 제가 나눠드리는 거에 보면 벌금 네.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시작을 한 건 잔소리를 하기 싫어서 시작했어요. 얘들아, 잔소리 양치해라, 하기 싫어서. 씻어라, 아, 좋습니다. 뭐 싸우지 마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누구나 싫어하죠. 아이들한테는 계속 엄마들이 잔소리하게 되는 그것들을 메뉴판에 적었어요. 양치 안 하면 얼마, 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얼마,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막 무단횡단하거나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고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벌금 항목으로 넣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고 좀 스스로 조심하는, 우리가 과속하면 딱지 그쵸, 맞는 거 아니까 맞아요. 조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활용을 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치카치카를 안 했다. 그럼 이제 벌금을 걷어가지고 저금통에 넣는 거죠. 벌금 재밌네요. 공동 저금통에 공동 넣었다가 저금통. 네, 그걸로 기부를 하시거나. 네, 나중에는 기부를 합니다. 네. 네. 어디에 기부를 하세요? 아이들의 동물 사랑 때문에 동물 사랑. 네, 동물 맞아요. 거기다가 기부를 했고, 지금은 해피빈 많이 활용해요. 해피빈. 한 해는 그 구세군 남비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구세군 했었고, 그 최근에는 해피빈에다가 이렇게 아예 아, 콩 모은 거랑 콩 같이 모은 거를 해가지고 같이. 저금하고 있죠. 그 해피빈이 네이버죠. 네, 네이버에서 아, 해피빈이라는
사회복지 사이트가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 아이들이랑.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거리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 공유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이들은 결국은요. 엄마가 보여주는 세상이 아이들의 세상의 넓이인 것 같거든요. 안 돼. 그래서 네. 엄마들이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아이들과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공부해야겠습니다. 네. 네. 내가 너무 좋은 말이네요.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삶밖에 모르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회사원이 아닌 다른 일들을 통해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보는 시선이 그만큼 넓어지죠. 그렇죠. 사업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업에 맞아요. 너무 이제 네. 어려서부터 익숙한 것처럼 우리 엄마들이 더 많은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냥 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죠. 해보는 게 어렵죠, 진짜. 정말 어려워요. 네. 계속 하고 계시나요? 도전이요? 거절당하기. 제가 거절당하기, 부탁하기, 네, 하고 있어요. 오. 근데 촬영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배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질문하고 부탁하고 하는 용기가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무기를 장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하다가 멈췄네요. 저도 그때 그 책을 읽고 막 네. 도전하다가 하셨어요? 그럼요. 했었는데 그때 뭐라 했더라. 맥도날드 가서 뭐 더 주세요. 아니면 되게 황당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책에 사례에 네. 나오는. 네. 그래서 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네. 그 뒤로는 그냥 또 잊혀졌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의지를 가지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진서랑 진영이는 용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쓰는지 지금. 저희 첫째가 지금 진성이고 진성이는 중2가 되었어요.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4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2가 되었고 빠르네요. 둘째는 5학년이 되었거든요. 1학년에서 벌써 5학년까지 컸습니다. 근데 중2는요 이제는 자기 친구들이랑 좀 노는 그쵸. 그런 걸 또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돈을 쓸 일이 없었어요. 얘는 사실은 그렇죠.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욕구가 없는 무력이 없는 아이입니다. 무력이 없는 그래서 아이. 그냥 모든 돈을 다 모아요. 그랬다가 친구랑 놀 때 같이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있을 때 사고 또 그 저금통 소개를 했잖아요. 책에서. 네. 꿈저금통에 나의 꿈을 위한 저금통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다 라고 하면 자기 저금통에서 네, 활용하기도 하고 둘째는 저금을 그 방식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는 거의 매일 편의점에 들릅니다. 네. 네. 거의 매일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친구들에게 사주기도 하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또 뻥튀기 아저씨를 지나치지를 못하고 뻥튀기. 네. 건빵 대신 뻥튀기인가 이제? 뭐 뻥튀기, 건빵 가리지 않습니다. 네. 네. 쿨피스, 주식 쿨피스. 라면 좋아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렇죠. 걱정이에요.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걸 많이 네.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자기가 모은 돈을 그쵸. 자기가 쓰는 거죠. 용돈을 모아서 저축할 거 저축해서 아예 떼어놓고 자기 떼어놓고. 지갑에 들어가 있는 돈에서 쓰는 소비해야 거니까 할 돈을. 뭐라고는 안 하는데 네. 제발 사 먹어도 좀 건강한 걸 사 먹어라. 이제 어.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무작정 소비를 하지 마라기보다는 좀 가치 있게 소비하는 방법을 얘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근데 얘도 알아요. 그쵸, 이게. 알죠. 근데 얘는 나름 이거를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돈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가족의 약속이라는 계약서도 있고요. 네. 아이들이 도장을 찍을 수 있게도 하셨어요. 아이들의 도장을 사용해서 직접 자신이 찍는데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그쵸. 같아요. 도장 다들 있는데 네. 그거 활용 안 쓸 일이 하거든요. 없잖아요. 애들이 직접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쓸 택줄 일이 도장 하나씩 없잖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쥐어주고 한번 진짜
찍어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알죠. 저는 그냥 도장이 있으면 찍어봐 놀이로만 했었는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돈 메뉴판, 계약서까지 쓰시고. 네네네. 계약서라는 걸 굉장히 쓰면 좋아하시네요. 계약서의 개념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이거 왜 하는지, 계약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도장을 찍는 순간 물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읽어봐야 된다, 얘들아. 아무데나 도장 찍는 거 아니다. 이거 너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없다면 찍어도 되지만 있다면 꼭 조율해야 굉장히 되고 이제 좋은데요. 그런 거. 네.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계약이라는 건 사실 약속이잖아요. 계약,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꼭꼭 약속회는 꼬맹이 때부터 하기 때문에 약속할 때도 이런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도장을 찍는 순간 이 약속은 깰 수 없는 게 되고 깨려고 하면 굉장히 내가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깨야 한다. 우리 2배 배상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겁이 나요. 네, 계약할 그쵸. 때는 항상.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대부분 아이들을 이렇게 낳으면 어떤 은행에 어떤 통장을 만들어 줘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일단 통장 통장을. 2개를 만드세요. 2개. 하나는 적금. 적금. 아이 이름으로 된 걸로 네. 꼭 아이 이름이 박혀 있어야 돼요. 거기. 네. 그래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자유입출금 통장. 자유입출금. 근데 적금 하려면 보통은 2개 세트로 만들죠. 네. 그래서 적금 통장은 나중에 우리 아이 커서 쓸 독립자금을 모으는 그런 용도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유입출금 통장은 우리 아이가 꿈을 이루는데 중간중간 필요한 게 있어요.